국민의힘이 드디어 4강 대진표가 결정이 됐지요. 4강 선수들. 네. 원희룡 후보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양궁 국가대표에 꼭 선발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읍소를 했는데 그것을 들으신 저희 시청자들께서 힘을 보태해 주신 결과로 원희룡 후보가 양궁 국가대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데 1등이 누구냐? 왜냐하면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었고, 그러나 대세로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여론조사가 많았기 때문에 과연 1등이 누구일까 아주 관심이 컸었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3등은 유승민 후보 제쳐놓고 4등 마지막 국가대표 티켓 한 장 누구냐 이제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컷오프 때 4등을 했던 사람은 최재형 후보였고요. 이제 이번에는 최재형 그다음에 황교안. 이제 황교안 후보는 이른바 한 놈만 패자 4.15 부정선거 이 전략이 주요해서 막판에 굉장히 탄력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네, 그다음에 원희룡. 저희 이 프로에 나와서 일타 강사 대장동 게이트의 그 모든 것을 대장동 몸통에 있는 5가지 점 그걸 정말로 일목요연하고 속 시원하게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듯 여기 칠판 갖다 놓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요 누적 조회수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카운트를 해봤는데 그 원희룡 그 출연한 그 방송이 누적 조회가 110만입니다. 110만. 109만 몇 천쯤 지금은 아마 110만 넘었을 겁니다. 그게 다 시청자 여러분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4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윤, 홍, 유원 이렇게 4사람이 이제 국민의힘 앞으로 27일 동안 오늘이 10월 8일이고 이제 마지막 후보를 뽑는 절차가 11월 5일 날 있어서 저 사람들의 대결은 이제 앞으로 27일 동안 전개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토론회를 7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왼쪽부터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그런데요, 국민의힘은 이번에 이 컷오프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순위와 성적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뭐 유권 해석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참 국민의힘 저런 거 보면은 저도 그 관련 법규 정말 저희 제작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해봤는데 국민의힘이 너무 쫄보인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 공개하면서 1등 몇 퍼센트, 2등 몇 퍼센트, 3등 몇 퍼센트, 4등 몇 퍼센트 가는 곳마다 다 성적 공개하면서 순회 경선을 하고 있는데 왜 같이 마지막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런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도 국민의힘은 유독 그렇게 철저하게 뭐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사항을 따르고 있는지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짐작을 하시지요. 네. 왜 언론은 가나다 순도 아니고 저렇게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순서로 발표를 할까요? 그러고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기도 하지요. 저게 그 순서라고 우리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다소 앞섰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원 투표, 당원 선거인단에서 윤석열 후보가 사뭇 앞섰기 때문에 이제 저런 언론 보도에서 윤홍 순서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컷오프 결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컷오프는 이제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30% 반영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70% 반영한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4명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27일이 지난 후에 11월 5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은 당심 50%, 민심 50%, 국민 여론조사가 50%, 당원 투표가 50%, 반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국면을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27일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가 선두로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유승민 후보가 큰 탄력을 받아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홍준표 후보가 의외로 크게 또 앞설 수도 있고 지금의 윤석열 후보가 다지기에 들어가서 무난하게 최종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누가 알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들만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홍준표 후보의 20대에서의 지지율, 이것은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지금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 나 지금 귀국할 때야, 홍준표 의원에게 내 한 표 줘야 되겠어, 전화 받아가지고, 이런 청년들이 있을 정도로 홍준표 후보가 20대에게 받는 지지는 족탈불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국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오늘 컷오프 결과를 놓고 저희 11시 김광일 쇼 제작진들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토론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판, 디스가 있었죠. 이른바 주술인들을, 역술인들을 가까이 한다느니, 그중에 하나가 천공스승, 정법 강의가 어떻다느니, 지장 스님, 또 무슨 관상을 보는 그 미래연구원 원장 노모 씨라는 사람하고 같이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밥 먹는 자리에 같이 동석을 했다느니, 이런 얘기, 물론 그런 것들이 화제가 되니까 국민들, 그다음에 더불어 국민의힘 당원들이 화제로 삼고 관심은 가지요. 사진도 머리가 이렇게 긴 분이 나와서 도사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진의 눈길은 가고 이제 이렇지만, 결국은 유권자들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나의 선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실 때는 매우 실제적인 판단을 한다. 매우 현실적인, 매우 냉정한 마음으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저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정치 구단 임내하는 사람들 또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그들보다 몇 길 위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이고 국민 유권자들이시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뼈저리게 해보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는 이번에 탈락을 한 후보들이 있지요. 네, 황교안 후보, 하태경 후보, 그다음에 안상수 후보, 최재형 후보. 저희 댓글을 보니까 최재형 후보 탈락하신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그런 분이 꼭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경선판을 청정 지역으로 좀 지켜줘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아무튼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탈락하는 분들이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탈락을 하되 누구를 지지하면서 탈락을 할 것이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 전해진 소식을 들으면 황교안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제 전도하겠다, 굉장히 호감을 가진 그런 뜻의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탈락하는 후보들은 대부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이 현역 의원들도 많은 수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좀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후보는 상당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또 홍준표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다음에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국민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윤석열 후보를 앞서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점에서 홍준표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보여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 후보로 될 경우에 누가 이재명 후보와 맞서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후보로 낙점을 받게 될 것인지 이제 그 점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상대적인 경쟁력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이제 부각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개인적인 구설이나 또는 뭐 잔실수를 많이 한다거니 안 한다거니 또는 토론회에서 뭐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한다거니 뭐 좀 어눌하다거니 이런 것들은요 유권자들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때 그게 당심이든 민심이든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아무리 토론을 잘해도 유권자들의 사람 보는 눈은 따로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경쟁자가 누구냐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역선택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가령 역선택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은가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그 위장당원 문제를 실질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역시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번 컷오프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가오는 11월 5일 날 공개될 마지막 파이널 컷오프 한 사람 뽑는 그때는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컷오프 결과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에 4명으로 압축된 컷오프 결과에 대해서 11시 김광일 쇼가 지금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최후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그것은 오로지 경쟁력이다. 미래 비전, 소통력, 도덕적인 우위, 도덕성, 소통력, 미래 비전, 뭐 카리스마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지금 저 적진에 한 장수가 나와서 상대 나오라, 링 위에 올라오라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누가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아주 실제적인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에 들어선 겁니다. 이제는 다른 걸 판단할 여력이 필요도 없거니와 그럴 짬도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대 장수가 링 위에 올라와서 방패를 퉁퉁퉁 치면서 올라와 나의 상대 올라와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내보내야 될 것인가.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 그것은 누가 저 상대를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집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매우 유의미한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느냐 정권 연장을 바라느냐 이것을 물었는데요. 오늘 아침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란다가 52%, 정권 연장을 바란다가 35%. 한국갤럽이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래 가장 크게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란다가 52, 정권 연장을 바란다가 35. 둘 사이의 격차가 그렇습니다. 17%포인트, 17포인트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어떨 때 정권 교체가 일어나느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3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20%포인트 차이가 벌어질 때 확정적으로 정권 교체를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 둘 사이의 격차가 20%포인트가 될 때 정권 교체 가능합니다.
그다음 정권 연장을 바라느냐 정권 교체를 바라느냐 이 둘 사이의 그 격차가 20%포인트일 때 정권 교체됩니다. 세 번째, 정권 교체를 할 때 지금의 제1야당이 그 대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 둘 사이의 격차 역시 20%포인트가 될 때 그때 국민의힘 후보로 확실하게 정권 교체가 됩니다. 물론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7%포인트가 돼도 정권 교체 될 수 있지요. 그보다 더 적은 격차라고 하더라도 정권 교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기대할 수 있는 실치, 이것은 그 양쪽의 격차가 20%포인트로 벌어졌을 때 거의 확실하다, 이런 분석인 것입니다. 지금의 일렬로 쭉 세운 이 다자간 이 지지율 조사, 그 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조사가 나오고 있고 뭐 그 격차가 벌어졌다 줄어들었다 하기는 합니다만 두 번째가 윤석열 후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건 지금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51대 49, 49.5%대 50.5%. 이런 식으로 갈수록 좁혀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는 것은 그런 다자간 일렬로 세우는 여론조사 지지율은 별 의미가 없다. 양자 대결 이 수치도 참고 사항일 뿐이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네 곳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나 이쪽에 홍준표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무의미.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제 아까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52%,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정권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가 35%, 격차가 17%포인트.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컷오프 통과된 4명의 후보 저 중에 한 사람이 결정이 되면 지금 국면이라면 윤석열 혹은 홍준표 혹은 윤석열 둘 중에 한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만 결국은 이 최종 승자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점입니다.